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개발 방법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어, 것에 대해서 한번 클라우드, 특히나 이제 세스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제 세스 같은 서비스들,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뭐 이런 것들, 슬랙 이런 거 트렐로 사용하실 때 개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이 아니니까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죠. 또 그렇다고 솔루션 개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설치형에서도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도입할 때 사용하던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스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개발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버 예전에는 뭐 온프라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구조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에다가 와스를 놓고 와스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개발도 하고 특히 이제 외부 서비스 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인터파크나 뭐 아마존 이런데 아주 많은 서버들, 데이터베이스 또 뭐 분산해주는 장비, 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지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유료로 도메인 계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만 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메일 같은 서비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 뭐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개발 방법론 뭐 V 모델이라고도 하고 뭐 폭포수 모델 이런 것도 있고 뭐 컴포넌트 모델, 뭐 에자일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팅하고 뭐 그렇게 인도하는 형태로 해서 개발 방법론이 한 30년, 40년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각각 테스트 단계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회사의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 아주 좋죠. 좋은데 개발이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런 이제 변화 관리 방법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자, 변화 관리 방법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익사이트, 이네이블, 익스펜드, 임베디드와 같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워크스트림, 스폰서, 오가니제이션,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이렇게 워크스트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렇게 복잡하게 해요?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거는 요구사항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개발을 하고 인도하고 완료 기준도 요구사항을 다 만족을 했냐 그 판단으로 하게 되는데, 자, 세스라는 거는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서비스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거 그냥 돈만 내면 바로 도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 회사에 맞게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회사 업무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수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을 하는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뭐 웬만한 서비스들 물론 뭐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세스 서비스는 그냥 있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환경에 맞게 SaaS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의 환경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자, 좀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 방법론이 아니고 변화 관리, 누가 변화 관리를 하죠? 예,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런 방법론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SI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폭포수 모델 같은 거, 뭐 컴포넌트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하고 뭐 거기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유지보수 이렇게 돼서 또 유지보수를 하다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발 방법론, 유지보수 방법론 이렇게 되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변화관리 방법론은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변화 관리를 할 때 크게 구글에서는 디플로이 우리가 도입하는 거랑 이제 사용자 변화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도입할 때도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 또 회사의 프로세스 또 회사의 기술 이런 것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디플로이를 하라고 구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도입할 때 또한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SI에서는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도 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또 만들고 이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래서 모든 게 다 통과가 돼야지 인수인계 되고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데 SaaS는 이미 거의 다 프로그램이 베리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같은 거는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을 구글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자. 그래서 코어 IT 핵심 부분, IT의 핵심인 부분들 사용자가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 5%에서 10% 업무 담당자들 중에서 어얼리 어댑터로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전사로 오픈을 한다.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또 시스템 개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수인계하고 맨 마지막에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뭐 던져주고 옵니다. 뭐 물론 교육도 하긴 하지만은 교육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 저 매뉴얼을 보고 하세요라고 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변화 관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도 계속 변경이 되죠. 뭐 지메일 서비스 매뉴얼 만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막 변경이 됩니다. 드라이브 만들었는데 변경이 계속 되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매뉴얼을 전달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변화 관리 계획 중에서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뭐 조건 실턴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매뉴얼대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일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한 수십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책도 세워야 되고 모든 사용자가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전 직원 교육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들어오네요.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신입사원도 또 계속 교육을 해줘야지 전체가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태가 오히려 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다르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변화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크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디플로이 하는 단계랑 또 체인지 매니지먼트 하는 거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도 매니지드 서비스
때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야지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끝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관리 단계 2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고, 변화관리가 2단계가 있으면 3단계도 있나요? 예, 3단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단계 정도까지 가야지 전체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개발 방법론과 변화관리 방법론 차이를 좀 알아봤고요. 이제 모든 세상이 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고, 모두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S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도입할 때 하는 방법론도 기존의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 아니고 변화 관리 방법론을 이용을 해야지 이런 좋은 서비스들,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이 있고 안전한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 회사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고 이런 서비스들에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잘 변화 관리를 하셔야지 잘 사용하실 수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업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그렇게 할래 고집을 세우시면은 잘 안됩니다. 자, 오늘은 개발 방법론과 변화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